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도 어느새 학교에서는 새 학기를 준비하는 3월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살림을 하고 있는 시장들은 지난 한 달 동안 관내 마을들을 돌며 주민들과 손을 잡고 새 시정 방향과 사업들을 설명하고 다니시더군요. 저희 한빛방송은 시민들 대신에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실 우리 시의 시정 방향과 주요 사업의 진행 사항을 시장님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승원 광명시장님께서 광명시의 현안 사업과 중요 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쁜 시간인데 저희 방송에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 제가 우리 지방지와 우리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니까 시정 운영 방향에 시민 중심의 자치 분권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뭐 자치 분권이라는 것이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 주민이 그 행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민들이 행정의 중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토론회나 또 회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하나씩 잘 체계적으로 모으고 네.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또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함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500인 원탁 토론회나 우리 동네 시장실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힘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들한테 일정한 좀 예산의 틀을 좀 드리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좀 구체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시민이 직접 사업을 운영해봐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시정 전반의 모든 정책들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시장이 또는 공무원들이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많이 느껴요.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당당한 주인으로 설 수 있게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민세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린다, 뭐 주민 환원 사업을 하시겠다 네. 이런 말씀하셨던데 이건 뭔가요? 시민들이 주민세를 내잖아요. 네. 주민세를 내는데 그 주민세만큼은 시민들한테 돌려들어서 우리 동네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 직접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개별적으로 돌려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마을 단위로 네. 사업 비로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철산 3동 같은 경우에 한 주민세가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철산 3동 주민들한테 그분들이 낸 주민세가 1억 3천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최소한 서너 차례 모여서 토론해서 우리 동네에 뭐 마을을 어떻게 바꾸겠다 아니면 우리 동네에 뭐 안양천을 새롭게 이렇게 바꿔보겠다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의견을 시에다 주면 그대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하다 보면 시민들이 더 많은 뭐 시청에 대한 신뢰감도 생기고 우리 지역사회를 내 스스로 바꿔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국가를 운영하듯이 우리 마을을 운영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한번 주민세를 환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한번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올해 이런 사업 준비하신 게 많으신가 봐요. 올해 중점 시책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광명은 정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그 모든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저희 목표고요. 광명은 이제 뉴타운 사업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전국에서 광명처럼 뉴타운 사업 많이 하는 데가 없거든요. 네. 11곳이 진행되는데 이것이 안전하게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뉴타운 지역과 또 해제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구름산 지구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환지 개발을 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환지 개발하는 게 처음입니다. 네. 이게 주민들의 뜻에 잘 맞게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사업도 올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 청년들에 대한 사업, 네. 청년 일자리 사업이 국가적인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지방 정부에서 특히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작년에 청년들하고 정말 많은 토론을 했어요. 많은 토론을 했는데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이 주택 문제였습니다. 주택 문제. 예, 그래서 저희 광명은 너보대 마을하고 시흥광명 테크네밸리에 주거단지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 주거단지에 청년주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저희가 좀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주택을 최대한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 폴리텍 대학 융합기술이 광명에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것과 연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교육을 많이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네. 청년들이 그 취업하려면 면접을 오잖아요. 네. 근데 면접을 너무나 많이 보니까 면접 정장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면접 정장 무료 사업을 했는데요. 엄청 반응이 좋아서 그것도 이제 규모를 예산을 확대했고요. 청년 그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청년들 창업 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서 일자리가 사실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맞춤형 예, 일자리네요. 예, 그래서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2천만 원에 3천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좋은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광명 도서관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이렇게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고요. 네. 철산동 상업지구에 청년 그 활동센터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요. 곳곳에. 네. 그리고 작년에 청년 생각 펼침이라고 해서요. 청년들 5명 이상이 모여서 무엇을 해보겠다. 뭐 독서든 영화 만들기든 아니면 뭐 축구의 모임이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팀들을 만들어서 심사해서 작년에 20여 개 단체에 지원했거든요. 아, 동아리 지원하는 거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간도 좀 확보하고 또 뭐 교육도 좀 진행하고 또 이제 그 이런 것과 관련돼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확인 위해서 토론을 수시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자적 경제 도시 건설을 위해서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 KTX 강명역 인근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 74만 평이 네. 조성되고 있거든요. 올해 아마 상반기 중에 그 토지 보상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약 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네. 거기에 일반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 유통단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광명시가 자족도시로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명 동굴 주변에 17만 평의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거든요. 말 그대로 문화관광단지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 약 3만 평 이상의 스파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쉼터로서 휴식처로서의 그렇게 관광단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나중에 개발되게 되면 큰 호응이 될 것 같고요. 그 여파가 광명 동굴하고도 연계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디스커버리사가 이 개발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원해수시설, 소각장도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져서 이전합니다. 그럼 이걸 다시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이제 하나의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나의 문화시설로서 새롭게 이제 거듭나게 될 것 같고요. 광명동굴하고 이 자원해수시설하고 또 문화관광 복합단지 17만 방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관광지로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것 같아요. 그 광명시가 전국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3대 무상교육에 이어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 시에 축하금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것도 일종의 기본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무상급식과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무상교복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 고등학생들한테는 이제 무상교육,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고,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입학 축하금으로 이렇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할 건데요. 근데 저는 요즘 새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정말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누구든지 어디서나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시민 누구나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제로 그걸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관심 있게 보고 나한테 격려를 해줬다라는 것만 어떤 느낀다 해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네. 우리 광명에 사는 주민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다 보니까 서울과 광명을 자주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 문화권 이렇다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높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인 어떤 충족을 누리고 싶은 게 많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업.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또 쉬고 여가 생활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그걸 좀 많이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운동장 있습니다. 네. 시민운동장을 지하에 주차장을 한 450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시민들의 이제 복합시설을 좀 더 확충해서 그 시민운동장이 철산역하고 가깝거든요. 아, 예. 예, 거기에 이제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 그리고 작은 책 도서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명동 쪽이 좀 취약해서 광명동 쪽에 대한 그 복합시설을 동사무소 지을 때 반드시 복합시설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요. 광명동 초등학교도 그 주변에 주차 시설이 없어서 네. 지하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상으로는 또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정부의 생활형 SOC 사업에 공모해서 예산 확보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소화동 지역에 문화관광 그 소화동 지역에 네.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이나 또 새로운 청년활동센터 이런 것들이 집어넣어서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광명이 그 사실 서울하고 좀 가까워서 많이 좀 그래도 이사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안양천하고 목감천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구름산, 소독산, 가악산이 있거든요. 네네. 이가 하천과 산이 있어서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시설만 더 갖춰주면 많은 시민들이 광명으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또 광명하면은 최근에 이 구로철도 차량 기지가 또 들어온다는 얘기 때문에 이적 주민들은 항상 지금 불만이 많고 네. 예, 목소리를 많이 내시더군요. 우리 광명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고로 차량기지 사업이 시작한 게 2007년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구로 구민의 민원으로 이게 시작된 건데요. 광명으로 이전할 때는 이걸 정확하게 광명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시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취임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주민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봤는데 여하튼 광명으로 이전해도 그들의 문제 제기는 소음과 분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구로에서 네.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좀 보내라 이런 얘기인데. 예, 그런데 그 광명으로 온다고 소음 문제나 분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지역이
도덕산과 구름산이 넘어가는 녹지축 한 가운데를 8만 5천 평이 들어와서 확 잘라버린 겁니다. 그럼 실제로 광명이 갖고 있는 미래적 자산, 가치를 엄청나게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4만 평인데 이게 8만 5천 평으로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제대로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그에 대해 이제 불만이 좀 많이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할 때 이것을 지하화로 하고 또 전철역 2개를 추가해서 하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반영이 안 됐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 시와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주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그 바밀마을에 두고 있는데 바밀마을 주민과 또 이 시민 대책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재부하고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지. 그래서 그것이 현재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게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2 경인선으로 이렇게 연결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제2 경인선 연결해서 서울까지 가는 그 노선은 이렇게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의견은 그거죠. 그러면 제2 경인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게 인천이니까 그 기재를 인천으로 좀 끌고 가라. 그렇죠. 이런 의견도 좀 많이 있고 있어서요. 어쨌든 국토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동의되는 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광명지계 지역의 낙후적으로 불리는 것 너부대 마을. 이 재생 문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그 너부대 마을의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토부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LH하고 우리 광명시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너부대 마을이 항상 그 목감천에 이제 그 홍수철에 범람하면 늘 잠기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새롭게 재생하는 사업인데 순환주택을 져서 거기 사시던 분이 바로 옆으로 이전해서 살다가 이곳에 다시 140호의 새로운 이제 그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이전해오는 이런 방식들인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 너부대 마을 도시재생 사업들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 주변에 도시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이 가로주택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사업을 주민 스스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잘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함께 도시재생 대학 운영하면서 이 그 주택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떠나지 않고 우리 동네를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전략들이 무엇인가 함께 공부하면서 주민 스스로 그 소규모 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 중심의 가치 그리고 토론 문화 이렇게 정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이 보이는데 이런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 너부대 마을 같은 경우에 그 주민들 간에 겪고 있는 갈등 이것도 좀 깔끔하게 그 주민들의 불만이 좀 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장님 상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받으셨습니까?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요. 26개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일자리 관련해서도 공공 분야에서 잘했다고 표창도 받고요.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협치를 잘해서 표창도 받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CEO상 경영자상을 저 광명시가 받았습니다. 예. 제 이렇게 훌륭한 경영자 상도 받으시고 26개의 큰 상을 받으셨는데 그 상이 지난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도 그 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 계획하셨던 거 깔끔하고 말끔하게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길 부탁드리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광명시장과 함께한 우리 광명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시정 그것은 시장뿐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시죠.